짝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심리. 짝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더 빨리 확인하고 평소에는 답장을 하지 않던 시간에 답장을 합니다. 차갑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다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의 침묵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과의 소통 기회를 놓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당신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시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명확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단 한순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 침묵은 관심을 추측 게임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짝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면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이 당신을 대신해 감정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뇌는 미완성된 감정 패턴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이를 종종 자이다르닉 효과로 설명합니다. 불완전한 상황은 마음의 해소를 갈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패턴이 바뀌면 상대방의 뇌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말했나? 당신이 흥미를 잃었나? 바쁘거나 상처받았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시험해보는 건가? 전두엽 피질은 명확한 설명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반면 감정적인 뇌는 그 밑바탕에 깔린 불확실성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탐색은 상대방이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항상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관심과 애정은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관계는 신뢰가 아닌 긴장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고 마지막 대화를 되짚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당신을 분석하려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모호함 없이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답장을 보내거나 오늘은 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제대로 답장할게요. 처럼 간단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솔직한 속도 조절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혼란에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은 매력처럼 느껴지다가도 불안감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답장이 늦어지면 갑자기 호감이 강렬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잠시 후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침묵이 길어지면서 머릿속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되짚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말투, 이모티콘, 마지막 접속 시간까지 마치 욕망이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합니다. 도파민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예측 불가능할 때고 분비량이 급증합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불확실한 보상이 유난히 내력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뜻한 메시지, 그 다음 거리감, 눈맞춤, 그 다음 차가움, 관심, 그 다음 침묵. 이러한 불일치는 뇌가 다음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훈련시킵니다. 상대방의 주의가 당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 감정적으로 안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호감은 약간의 신비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내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공백 속에서 오히려 싹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움이 감정적 충격으로 변하면 몸은 그 관계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며 상대방은 내가 사랑받는 걸까? 아니면 이용당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욕망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끌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 주변에 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계속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느낌 없이 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입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신비감을 만들어내도록 하세요. 임의적으로 거미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곁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대하고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매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행동하세요. 무언가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상대방이 차분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심도 있는 데이트 심리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혼란스럽거나 연기하는 듯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설렘을 주는 관계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애착 유형이 침묵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나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나요? 이러한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에 도전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가까웠던 친밀함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낍니다. 침묵 자체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경계는 다릅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착 연구에 따르면 신체는 어릴 때 친밀감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 지대감을 성인이 된 후의 매력으로 이어갑니다. 불안형 애착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침묵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시 보내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관계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 갑자기 지나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반응은 겉으로는 더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은 욕구를 최소화하거나 감정에서 거리를 두거나 어차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빈 공간에 침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거에 침묵을 남기는 것입니다.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쫓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억지로 유도하기보다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한다면 더 이상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공황 상태를 부추기지 마세요. 반대로 완전히 멀어진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상대방이 감정을 완전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이런 전술보다는 좀 더 성숙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상대방의 애착, 상처를 자극해서 관심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만약 상대방의 반응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잔인하게 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가장 건강한 신호는 여전히 솔직함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 관계가 추측게임이 되는 건 싫어요. 이런 솔직함은 먼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발현합니다. 또한 강렬한 끌림을 느낄 때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인 트라우마 반응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신호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봅시다. 네 번째 요점. 상대방을 무시하면 당신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부족하면은 대가가 따릅니다. 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기에는 분명한 심리적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마음은 모든 작은 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답장조차 소중하게 느껴지고 눈길 한 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가벼운 초대조차 마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얻는 것이 적을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희소성 편향은 실제 품질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한정된 것을 더욱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듭니다. 연애에서 이러한 편향은 당신의 관심을 희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력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두엽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려 애쓰는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지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강렬한 감정이 곧 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의 인정을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이 사라졌을 때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들은 깊은 관계보다는
접근이 어려워진 것에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이 불안해할 때만 강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친밀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 모두 사랑이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사랑받는다는 의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실제 존재보다 당신을 쫓는 과정을 더 즐긴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의 소유할 뻔했다는 느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곁에 있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기준을 지키세요.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상을 지키세요. 당신의 삶이 풍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풍족함은 나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조종하려는 듯한 거리감은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는 건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후자는 불안, 자존심,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세요. 평화로운 공간은 깨끗한 느낌을 주고 억압적인 침묵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이 말이 와닿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누군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지 지켜본 적이 있다면 거리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5번째 요점.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빠진 이야기를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협력을 만들어낸 적이 있나요? 침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백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희망, 기대 등으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당신의 구제는 스크린이 되고 상대방의 상상력은 그 위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이미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작은 공백조차도 하나의 완전한 감정적 이야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기가 아닙니다. 방향 없는 의미입니다. 사회인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복이 불분명할 때 귀인에 의존합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바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거절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고 뇌는 그 기억들을 이용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똑같은 침묵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하루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지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짧은 답장은 냉담함으로 어긋난 약속은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숨겨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비이성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방은 마치 탐정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마땅히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관계에서 혼란스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실제보다 차갑게, 실제보다 당하게, 혹은 실제보다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되었다면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고백은 필요 없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명확한 표현은 상대방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설명 후에도 여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 또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으로 이미 드러난 것을 굳이 계속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6번째 요점. 짝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무관심한 척할 때 당신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합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자신을 분석하는지, 더 원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을 숨길 때마다 솔직함은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가면을 쓴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관심을 반복적으로 숨기면 뇌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현실을 조율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친밀함을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행동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관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연기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그 아래 숨겨진 취약성보다 더 쉬워집니다. 특히 이전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경계는 당황스러움을 기억하고 뇌에서 몇번 사회적 불편함을 신체적 불편함으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모호함이라는 더 안전한 보통을 선택합니다. 스스로에게 전략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건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도 위험해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기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정한 욕망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건가요? 아니면 솔직해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져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도 당신이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려고 거리를 둔다면 더 용감한 행동을 하세요. 신중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명확한 대답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을 유지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것입니다. 7번째 요점. 상대방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무시했을 때 더 이상 당신을 쫓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포기했으니 진심으로 좋아했던 게 아니었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신경계가 주락실성보다 자존감을 선택했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측 대상피질은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고통을 감지하는데 반복되는 모호함은 신체가 그 원인에서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당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여전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끌림은 결코 사라지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솔직함을 유지하며 침묵을 무기로 삼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을 숨길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드러낼 무언가가 있을 때만 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침묵을 해석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